예,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출첵 보내주세요. 출첵. 예, 채팅으로 학번하고 성명 쓰셔서 채팅으로 출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간 시험 전에 마지막 부분이고요. 4장 5절 부정형과 로피탈 법칙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극한을 계산을 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후에 이제 도함수를 다 배웠으니까 도함수를 이용해서 극한을 계산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극한을 계산하는데 당장 답을 할 수 없는 형태, 그런 형태를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그런 부정형을 로피탈의 법칙이라는 걸 사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부정형인가 아닌가라는 걸 판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부정형이 아닌 극한 모양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분모, 분의, 분자 이렇게 표현됐을 때 분모의 극한이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그럴 때 그것분의 1 하는 모양은 부정형이 아니고 0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0이에요. 두 번째는 분모가 0을 향해 갑니다. 그럴 때 부호가 플러스다. 그런 상황을 플러스 0이라고 쓸게요. 0으로 가는데 부호는 플러스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분의 1 하는 형태의 극한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판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산한다고 판정이 되는 거죠. 반대로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0분의 1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정형이 아니고 판정이 가능한 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판정하시면 돼요. 네 번째, 어떤 두 함수의 합으로 표현된 함수가 각각이 같은 부호로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무한대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전체는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는 겁니다. 판정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 함수의 곱으로 표현된 함수가 각각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그 곱은 그냥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역시 부정형이 아닙니다. 발산한다고 판정이 된 겁니다. 여섯 번째는 멱으로 표현된 함수가 즉 fx의 gx승 뭐 이런 모양의 함수가 미수가 되는 함수가 0으로 수렴을 하는데 파워가 되는 함수 몇 승수로 표현되는 파워로 표현되는 함수가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러면 0의 무한대승 모양이 되는데 이것은 언뜻 보기에 부정형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 그 정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항상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0의 무한대승은 0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값이 얼마다 또는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다루는 극한의 모양을 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또는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a로 갈 때 fx 우극한이죠.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a로 갈 때 fx 좌극한이고요. 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x가 무한대로 가면서 fx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이렇게 이런 5가지 종류의 극한을 우리가 계산을 하지요. 어떤 적당한 수로 x가 다가갈 때 또는 그 수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왼쪽에서 다가갈 때 아니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런 5가지 극한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극한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럴 때 이 5개 중에 하나를 그냥 아래쪽에다가 아무 표시 없이 리미트 fx 이렇게 쓰겠습니다. 리미트 fx.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극한을 계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극한의 형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극한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미트 gx분의 fx 분모 분의 분자 이렇게 표현된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 분모에 있는 이 함수의 극한이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이렇게 되고, 분자에 있는 fx라는 함수도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때 부호에 상관없이 전체 부호가 플러스가 되던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던 관계없이 이런 모양의 극한을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 모양을 기억을 해주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두 번째는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 역시 분모분의 분자라는 모양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런 극한을 계산할 텐데 분모에 있는 함수가 극한이 0이고 분자에 있는 함수도 극한이 0이다. 그러면 이 모양의 극한을 우리는 0분의 0꼴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로피탈의 법칙이라는 걸 사용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로피탈의 법칙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정형은 0 곱하기 무한대꼴이라는 부정형이 있어요. 0 곱하기 무한대꼴은 어떤 두 함수를 곱한 모양의 함수, 그런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데 하나의 함수는 0으로 수렴을 하고 하나의 함수는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때 역시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부호하고 관계없이 이런 모양은 0 곱하기 무한대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0 곱하기 무한대꼴은 로피탈의 법칙을 바로 못 씁니다.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주고 사용하셔야 돼요. 예, 조금 이따가 다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라는 부정형이 있어요. 어떤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를 뺀 형태, 그런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데 앞에 있는 fx는 무한대로 발산, 뒤에 있는 gx도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역시 바로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꾼 다음에 사용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가 역시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멱으로 표현된 부정형이 있어요. 0의 0승꼴, 무한대의 0승꼴, 1의 무한대승꼴. 이렇게 생긴 것들은 전부 부정형입니다. 당장 답을 못하는 거고요. 0의 0승꼴 하는 것은 fx의 gx승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데 fx의 극한이 0으로 가고 gx의 극한도 0으로 가면 0의 0승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fx의 gx승 모양의 극한을 계산하는데 이번에는 fx의 극한은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어요. gx의 극한은 0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는 무한대의 0승꼴이다 이렇게 불러요. 역시 fx의 gx승 모양의 이런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데 fx의 극한은 1이고 gx의 극한이 무한대로 발산하면 이런 케이스는 1의 무한대승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0의 0승꼴도 무한대 0승꼴도 1의 무한대승꼴도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를 취해서
0분의 0꼴 형태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 이렇게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고치시고 그리고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로피탈의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로피탈의 법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는 0분의 0꼴 이렇게 된 형태에만 사용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떤 것이 로피탈의 정리냐? 우리가 gx분의 fx 이런 모양의 함수의 극한을 구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 극한이 0분의 0 이런 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꼴이면 분모를 미분한 것분의 분자를 미분한 것, 이런 모양의 극한을 계산해서 판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판정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이게 판정 가능해서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판정이 됐든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판정이 됐든지 아니면 그 값이 L, 어떤 적당한 수다라고 판정이 됐든지 값이 있다라고 판정이 됐든지 발산한다라고 판정이 됐든지 그렇게 판정이 되면 앞에 있는 것도 같은 판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또 판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판정이 안 됐는데 역시 그 모양도 0분의 0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이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리미트 g의 더블 프라임 x분의 f의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해서 또 판정해 보시면 돼요. 해서 판정이 될 때까지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이 극한을 계산해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꼴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가 0으로 가요. x가 0으로 가니까 분모는 0으로 향하고 분자 sin x라는 것은 x가 0으로 갔으니까 sin 0으로 가겠죠. 그런데 sin 0은 0이에요. 그러니까 분모도 분자도 0으로 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양은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의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면 0분의 0꼴이니까 분모를 미분한 것분의 분자를 미분한 것으로 판정한다. 그런데 분모는 x예요. 미분하면 1이죠. 분자는 sin x예요.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죠. 그러니까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x의 극한을 계산해서 판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x가 0으로 가면 코사인 x는 코사인 0으로 향할 거고 코사인 0은 1이죠. 그렇다면 이 극한은 1이다라고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이 극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이것도 1이다라고 판정해 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텐전트 x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x가 0으로 가면 분모 0으로 가요. 분자 텐전트 0으로 가는데 텐전트 0은 0이에요. 그래서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의 법칙을 쓸 수 있어요.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겠습니다. 0분의 0꼴이니까 x를 미분하면 1, 텐전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x가 0으로 갈 때 이 극한을 계산하면 됩니다. 시컨트 제곱 0이죠. 그렇죠? 시컨트 제곱 0 하는 것은 시컨트가 코사인 분의 1이니까 코사인 0분의 1을 제곱하면 됩니다. 코사인 0은 1이죠. 그럼 1분의 1을 제곱한 거니까 1의 제곱 1이죠. 그래서 이 극한은 1이다. 이렇게 결론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예제 1번 보세요.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로그 x 이걸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어떤 모양인가 판정을 할 거예요. x가 1로 가니까 x-1은 0으로 가고요. x가 1로 가면 로그 x는 로그 1로 갈 텐데 로그 1은 0이죠. 그럼 0분의 0꼴이네요. 0분의 0꼴이면 로피탈의 법칙을 바로 쓸 수 있고요.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를 미분해요. x-1을 미분하면 1이죠. 분의 분자를 미분해요. 로그 x, ln x, 자연 로그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그렇다면 전체는 x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이때 극한은 x가 1로 갈 때 이 극한이니까 결국은 1분의 1, 1이 되죠. 해서 이 값은 1이다. 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더 풀겠습니다. 예, 예제 2번 보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세제곱근 x분의 로그 x 이 극한을 구해라 그랬어요. 세제곱근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는 것의 3분의 1승 무한대로 가죠. 로그 x, 로그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생겼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면 분모를 미분한 것. 분모는 x의 3분의 1승이에요. 이걸 미분하면 3분의 1 x에 여기서 하나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그렇죠? 그런데 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하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2승 하는 것은 x의 3분의 2승분의 1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로그 x 미분한 건 x분의 1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것분의 x분의 1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이렇게 안쪽 곱한 것분의 이렇게 바깥쪽 곱한 거 해서 x분의 3, x의 3분의 2승. 그렇죠? 그런데 x는 x의 1승이니까 3분의 2승하고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x의 3분의 1승이 남죠. 그렇죠? 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3분의 1승분의 3 하는 모양인데 x의 3분의 1승은 무한대로 가는 것의 3분의 1승 모양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럼 그것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죠. 해서 우리가 구하려는 극한은 0이다. 이렇게 판정이 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아니고 기본형이 아니고 이 두 가지 형태로 바꿔서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정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7개 중에서 0 곱하기 무한대꼴이라는 이런 형태의 부정형이 있었어요. 그럴 때 0 곱하기 무한대꼴은 어떤 기술을 쓰면 되냐? 즉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들려고 하는 기술이 있죠. 그럴 때 둘 중에 하나를 역수를 취해요. 분의 1. 역수를 취해서 분모로 갖다 주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x라는 것은 역수를 취하면 x분의 1이죠. 그걸 분모에 놓으면 x분의 1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x를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갖다 주면 그것분의 1이 x하고 같아요. 그러면 바뀌지 않고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0으로 가는 것을 역수를 취할 건지 무한대로 가는 것을 역수로 취할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0으로 가는 것을 역수를 취하면 0분의 1 하는 게 분모에가 있으니까 0분의 1 하는 형태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위에도 무한대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전체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만들어져요. 무한대로 가는 것을 역수로 취해서 무한대분의 1 하는 모양을 분모에 갖다 줬다면 무한대분의 1 하는 것은 0으로 가는 거니까 이 전체는 0분의 0꼴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0으로 가는 걸 역수를 취해서 분모해 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로 가는 것을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가져가 주면 0분의 0꼴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이렇게 만들어 두고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둬야 돼요. 선택하는 것은
로피탈의 법칙을 쓴다라는 것은 분모를 미분하고 분자를 미분할 거예요. 그럼 미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놓고 그걸 미분해야 되니까 미분하기 쉬운 것을 선택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분하기 쉬운 함수를 분모에 갖다 놓고 역수 취해서 그걸 미분해서 로피탈의 법칙을 쓴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볼까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 로그 x. x는 0으로 가네요. 그렇죠? 로그 x는 우리 그래프를 알고 있어요. 여기 0이고 로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x절편은 1이고. 그렇죠?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 로그 x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래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해서 하나는 0으로 가고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두 개 곱한 것은 우리가 0 곱하기 무한대꼴이다. 부호에 관계없이 0 곱하기 무한대꼴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0 곱하기 무한대꼴이 만들어졌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갖다 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x를 역수를 취할 건지 로그 x를 역수를 취할 건지 선택하셔야 되는데 x를 역수로 취하면 x분의 1이고요. 로그 x를 역수를 취하면 로그 x분의 1이죠. 그럼 x분의 1하고 로그 x분의 1하고 어떤 게 미분이 더 쉬운가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둘 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x분의 1이 로그 x분의 1보다는 모양이 조금 간편하죠. 그렇죠? 해서 x분의 1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x 로그 x는 x를 선택해서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갖다 줘서 x분의 1 분의 로그 x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어떤 형태인가요? x는 0으로 가는 거였으니까 0으로 가는 걸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갖다 줬어요. 그런데 부호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니까 플러스예요. 그렇다면 플러스 무한대로 향하죠. 그렇죠? 그럼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것분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로피탈의 법칙을 쓸 수 있죠. 이제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분모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분자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 그렇죠? 그래서 x분의 1, x분의 1 약분하고 이렇게 곱한 것분에 이렇게 곱한 거 정리하면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x의 극한이 있죠. x가 0을 향하니까 거기 마이너스 1이 곱해줘도 0을 향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극한은 0이다. 이렇게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형태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라는 부정형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역시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술을 써서 바꿀 거냐? 만약에 공통의 분모가 있다라고 하면 통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분모하고 분자에 우리 앞에서 극한에서 켤레를 곱해서 해결한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켤레를 곱한다던가 아니면은 쉽게 계산되는 특정한 다른 값을 곱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함수를 곱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5번 보세요.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의 왼쪽에서 2분의 파이로 갈 때 시컨트 x 마이너스 텐전트 x 이걸 구해라 그랬어요. 시컨트 x는 코사인 분의 1이고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0일 때 1이고 2분의 파이에서는 0이고 자 그러면 시컨트 x라는 것은 코사인이 0 되는 곳은 값이 없는 거고 여기 1에서 만날 거고 0을 향해 가는데 부호가 플러스니까 역수가 되는 시컨트 x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시컨트 x는 x가 2분의 파이 왼쪽에서 2분의 파이로 향하면 무한대로 갑니다. 텐전트 x의 그래프도 알고 있어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려볼까요? 텐전트 x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텐전트 x의 그래프도
x가 2분의 파이 왼쪽에서 2분의 파이로 가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무한대로 향합니다. 그래서 텐전트 x도 무한대로 가요. 그렇다면 시컨트 x 마이너스 텐전트 x의 극한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그렇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통분할 수 있는가 살펴봅니다. 시컨트 x는 코사인 x분의 1이에요. 텐전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예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코사인 x가 공통 분모네요. 그래서 통분하면 이 값은 코사인 x분의 1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죠. 그렇죠? 이제 극한이 어떤 형태인가 봅니다. x가 2분의 파이로 갈 거니까 분모는 코사인 2분의 파이 0으로 가요. 분자는 사인 x가 사인 2분의 파이 1을 향해서 가니까 1에서 사인 x를 빼준 값은 0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있죠. 그렇죠? 해서 0분의 0꼴이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써볼까요?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1 마이너스 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약분돼서 없어졌고요. x를 2분의 파이로 보내면 사인 x는 사인 2분의 파이 1로 가고 코사인 x는 코사인 2분의 파이 0을 향하니까 1분의 0. 그 값은 0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극한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0의 영승꼴, 또는 무한대의 영승꼴, 또는 1의 무한대승꼴, 이런 형태를 계산을 해볼게요. 이런 형태는 로그를 취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6번 보세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1 플러스 사인 4x의 코텐전트 x승 이 극한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사인 4x, x가 0으로 가니까 4 곱한 4x도 0으로 가요. 그렇다면 사인 4x는 사인 0, 0으로 가요. 그렇다면 거기에 1 더한 값은 1 플러스 0, 1로 가요. 그렇죠? 코텐전트 x, 텐전트 x분의 1이죠. 코텐전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2분의 파이고, 그렇죠? 여기가 파이입니다. 코텐전트 x는 이렇게 생겼다. 그렇다면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면 이렇게 가는 거죠. 코텐전트 x는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코텐전트 x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다면 미수는 1로 가고 여기 파워는 무한대로 가니까 1의 무한대승꼴이죠. 그렇죠? 1의 무한대승꼴 로그를 취해서 해결하면 되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극한을 계산하려는 이 함수를 y라고 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1 플러스 사인 4x의 코텐전트 x승이에요. 거기다가 로그를 취하시는 거예요. y하고 1 플러스 사인 4x의 코텐전트 x승하고 같으니까 로그를 취해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 y고요. 오른쪽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로그 1 플러스 사인 4x의 코텐전트 x승인데 이 로그 안쪽에 있는 승수는 로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텐전트 x가 나가서 곱해지면 코텐전트 x 곱하기 로그 1 플러스 사인 4x가 됐죠. 그렇죠? 이렇게 같은 거니까 이제 극한을 취해도 같아야 되죠. 같은 값이었으니까 로그 y의 우리의 극한,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라는 극한을 취한 것하고 여기 코텐전트 곱하기 로그에다가 이 극한을 취한 것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극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인가 볼 거예요. 코텐전트 x 조금 전에 그래프에서 봤듯이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로그 1 플러스 사인 4x, 사인 4x가 0으로 가니까 1 더하면 1로 가고 로그 취한 값은 로그 1로 가니까 로그 1,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는 무한대로 가고 하나는 0으로 가니까 모양은 0 곱하기 무한대꼴이네요. 그렇죠? 0 곱하기 무한대꼴이니까 조금 전에 기술을 배웠어요. 둘 중에 하나를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갖다 놓으면 해결된다. 그렇죠?
그런데 미분하기 쉬운 걸 선택한다. 자, 그러면 코텐전트 x를 선택할 건지 로그 1 플러스 사인 4x를 선택할 건지 역수를 취했을 때 미분이 좀 더 간단하게 표현되는 걸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당연히 코텐전트 x를 선택하는 게 간단하죠. 코텐전트 x는 텐전트 x분의 1이니까 코텐전트 x의 역수는 바로 텐전트 x죠. 그렇죠? 그래서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갖다 놨어요. 자,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것을 역수를 취했으니까 텐전트는 0으로 가지요. 분자는 0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모양은 0분의 0꼴이 됐습니다. 0분의 0꼴이니까 이제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럼 로피탈의 정리 사용하겠습니다. 분모 텐전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분자 로그 1 플러스 사인 4x를 미분하면 로그 안에 있는 1 플러스 사인 4x는 분모에 주고 그것을 미분해서 분자에 쓰면 되는데 1 플러스 사인 4x를 미분하면 1은 미분해서 0, 사인 4x를 미분하면 코사인 4x, 4x 미분에 곱해야 되니까 4x 미분한 거 4 코사인 4x. 그렇죠? 해서 분자에는 4 코사인 4x. 됐죠? 그렇다면 x를 이제 0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 분모는 시컨트 0의 제곱이죠. 시컨트 제곱 0, 시컨트 0이 코사인 0분의 1, 예, 코사인 0은 1 해서 1분의 1, 1이었으니까 제곱해도 1이죠. 그렇죠? 사인 4x 0으로 가고요. 그럼 거기에 1 더한 건 1로 가고요. 코사인 4x, 코사인 0, 1로 가고요. 거기에 4 곱한 건 4로 가죠. 그렇죠? 해서 전체는 1분의 4 해서 4가 됐네요. 그렇죠? 자, 그럼 지금 계산한 리미트 로그 y가 4예요. 근데 우리는 y의 극한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금방 봤듯이 지금 리미트 로그 y라는 걸 계산해서 4가 나온 건데 리미트와 로그는 우리 앞에서 배웠죠? 취하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그 리미트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y 이걸 구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거기에 로그 취한 값을 구하고 그 결과가 4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하려는 이 극한에 자연록을 취했더니 4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구하려는 이 극한은 이 자연록이라는 건 2가 미수니까 2의 4승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극한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의 4승이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예, 예제 7번 볼까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의 x승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x가 0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미수가 되는 x 0으로 가고요. 파워가 되는 x도 0으로 가고요. 그렇다면 0의 0승꼴이죠. 0의 0승꼴이니까 역시 록을 취합니다. 우리가 극한을 구하려는 x의 x승을 y라고 둔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록을 취하면 같은 거니까 로그 취해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왼쪽에 로그 y는 오른쪽에 로그 x의 x승. 그런데 로그 안에 있는 승수는 로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된다. 그러니까 로그 x의 x승은 x 로그 x하고 같다. 그렇죠? 로그 y와 x 로그 x가 같으니까 극한을 취해도 같다. 해서 로그 y의 극한하고 x 곱하기 로그 x의 극한은 같다.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구하면 됩니다. 이 극한은 조금 전에 앞에 있던 예제였어요. 그렇죠? x는 0으로 가고요. 로그 x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양은 0 곱하기 무한대꼴이고요.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역수를 취해서 분모로 보낸다라는 기술을 쓰면 된다고 했죠. 미분하기 쉬운 걸로 x를 선택해서 역수를 취했어요. x분의 1분의 로그 x. 0으로 가는 걸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갖다 줬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그럼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고요. 로그 x를 미분한 것은 x분의 1이다. 그래서 x분의 1 약분하고 정리하면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x의 극한. x가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 곱한 것도 0으로 간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극한을 구하려고 하는 함수 y에다가
로그를 취한 것에 극한을 계산했어요. 그게 0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은 리미트와 로그 취하는 순서를 바꾸면 로그 리미트 y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미트 y 구하고 싶은데 거기다가 로그 취한 값을 구한 거고 그 값이 0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연 로그를 취한 값이 0이다. 역시 이 미수가 2인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극한은 2의 영승, 영승은 1이죠. 1이다. 예, 이렇게 판정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로피탈의 정리, 예,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예, 연습하시고요. 이제 중간 시험 전에 마지막 테마입니다. 4장 6절. 예, 교재 4장 6절 최적화 문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최적화 문제는 극값의 문제예요. 예, 극대, 극소, 최대, 최소.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다 그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예, 첫 번째, 예제 1번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농부가 1200m의 재료를 가지고 곱게 뻗은 강을 경계로 삼아서 직사각형 모양의 밭에다가 울타리를 치려고 한다. 강 쪽에는 울타리가 필요 없다. 예, 그렇다면 울타리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직사각형의 수치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곱게 뻗은 강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쪽엔 울타리가 필요 없어요. 안 쳤어요. 이렇게 3면에만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자, 그럴 때 Y축하고 나란한 이 두 개의 변은 길이를 Y라고 둘게요. X축하고 나란한 이 변의 길이는 X라고 둘게요. 이 모양은 직사각형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울타리 재료는 Y만큼 2개, X만큼 하나니까 재료가 X 플러스 2Y만큼 있어요. 그 재료가 1200m다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Y가 1200m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예, 우리가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려고 이 사이즈를 정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넓이가 최대가 될까? 그런 뜻입니다. 금방 했듯이 이쪽이 x, 이쪽이 y, y가 2개, x가 1개인데 x 플러스 2y가 농부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 재료가 1200m니까 120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넓이는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x하고 y하고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변수가 2개니까 하나의 변수로 바꿔줄 거예요. 그걸 여기서 바꿀 수 있죠. x 플러스 2y가 120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x는 2y를 넘겨주면 1200에서 2y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하고 y를 곱하면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넓이는 1200 마이너스 2y 곱하기 y. 전개하면 1200y 마이너스 2y 제곱. 그렇죠? 예, 이제 이 땅의 넓이가 y라는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표현됐어요. 1200y-2y 제곱이에요. 그렇다면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고 싶은 거니까 이 넓이라는 a라는 함수의 극값을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우리 배운 대로 극값이라는 것은 임계점 안에 다 있어요. 임계점은 특이점과 정점이고요. 특이점은 미분할 수 없는 곳이고요. 정점은 미분계수가 0 되는 곳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긴 다항함수니까 특이점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임계점은 정점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점을 찾으면 되니까 미분계수 0 되는 곳 찾으면 되고요. 미분할까요? 1200y를 y로 미분하면 1200. 마이너스 2y 제곱을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4y. 그렇죠? 그래서 A'은 1200 마이너스 4y인데 0 되는 거 찾기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200하고 4는 4로 묶어낼 수 있죠? 묶어내면 거기에 300 마이너스 y가 곱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A'의 부호를 조사하시면 돼요. 부호는 4는 플러스니까 필요 없고 300 마이너스 y의 부호가 A'의 부호가 돼요. 그렇죠? 이 부호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은 4 곱하기 300-y인데 300-y의 부호가 바로 A'의 부호와 같다. 그렇죠? 그러면 300-y의 부호를 조사합니다. 이게 0 되는 곳은 y가 300일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300의 오른쪽 y가 300보다 크면 그렇다면 300에서 300보다 큰 걸 뺐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이 부호가 A' 부호하고 같으니까 A' 부호가 바로 마이너스. 그렇죠? 300의 왼쪽에서는 300-y라는 것이 지금 y가 300보다 작은 쪽이니까 300에서 300보다 작은 걸 빼주면 플러스. 그러니까 A' 부호가 플러스. 그렇죠? 그렇다면 A라는 함수는 어떤 상태냐? 그 도함수가 플러스면 증가 상태, 마이너스면 감소 상태. 그렇죠? 그리고 300에서 연속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연속이니까 우리 판정법을 쓸 수 있고요. 그렇죠?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300에서 극대가 된다는 건 알아냈어요. 근데 우리는 넓이가 최대가 되는 케이스를 알고 싶은 거죠. 넓이가 최대가 되는 케이스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 극대가 최대가 되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극대가 어떤 경우인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당연히 지금 극값을 갖는 곳을 조사했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극값은 유일한 극값을 갖는 곳이죠. 그렇죠? 유일한 극값을 갖는 곳인데 그 왼쪽 오른쪽의 변화를 살펴보면 왼쪽은 증가해야 돼요. 증가해야 되니까 함수값이 이렇게 커지면서 1이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 왼쪽에는 여기 300일 때의 함수값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증가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값을 치고 나면 돌아서서 오른쪽은 감소해야 돼요. A'이 마이너스니까. 그럼 돌아서서 감소해서 내려갈 거니까 함수값이 점점 작아질 거니까 당연히 오른쪽에도 여기서의 함수값보다 더 큰 값은 없어요. 그렇죠? 해서 왼쪽에선 증가하니까 왼쪽에는 이것보다 큰 값이 없고 오른쪽은 감소해서 내려가야 되니까 오른쪽에도 이것보다 큰 값이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값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300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큰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300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사이즈를 정해라라는 거니까 사이즈만 정해주면 돼요. y가 300일 때 최대다라고 알았으니까 y를 300으로 준다. 이렇게 정하면 되죠. 그때 x를 계산해 보면 x는 1200-2y였으니까 y에 300을 대입해주면 1200-600. 그래서 x는 60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사이즈는 x는 600, y는 300 이렇게 정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농부가 그 땅을 울타리를 이렇게 쳐서 세로를 300으로 가로를 600으로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울타리를 치면 된다. 아래쪽은 강이니까 안 쳤고요. 이렇게 하면 넓이가 최대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볼까요? 폭이 3km인 곧게 뻗은 강이 있다. 어떤 사람이 제방위의 점 A에서 배를 타고 정반대편 제방으로부터 아래로 8km 떨어진 지점 B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려고 한다. 첫 번째 방법은 배를 타고 강을 가로질러서 지점 C까지 간 다음에 지점 B로 달려가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지점 B까지 그냥 바로 배를 타고 가는 거고, 세 번째 방법은 B와 C 사이에 어떤 지점 D까지 배로 간 다음에 거기서 B까지 달려가는 것이다. 배의 속도가 6km/h, 달리는 속도가 8km/h라면 가능한 한 빨리 B 지점에 도착하려면 어느 지점에 상륙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그림처럼 그리시면 됩니다. 폭이 3km인데 곧게 뻗은 강이다라고 했으니까 곧게 뻗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양쪽, 강 옆쪽이 직선이고 서로 평행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직선으로 곧게 뻗었다라는 걸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폭이 3km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A라는 지점을 찍어 볼까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바로 이렇게 수직거리로 건너간 바로 강 건너편, 바로 정반대편하고 했으니까 수직거리로 건너간 겁니다. 예, 그 지점을 C라고 했어요. C에서 목적지 B,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B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C에서 B까지는 이렇게 8km가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럴 때 폭이 3km, 여기서 아래쪽으로 B까지가 8km. 가장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방법 세 가지를 줬습니다. 일단 강은 배를 타고 건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달려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 C까지 배를 타고 가서 C에서 B까지 달려가는 것하고 그냥 B까지 그냥 배로 가는 것하고 C하고 B 사이에다가 어떤 지점을 선택해주고 D까지 배를 타고 가고 나머지를 달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D라는 것을 C에다 잡는 것이 첫 번째 방법, B에다 잡는 것이 두 번째 방법, C도 B도 아닌 다른 지점에 잡는 것이 세 번째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D라는 것은 C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체를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빨리 가고 싶어요. 가장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때 사용하는 시간이 최소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럼 시간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C에서 아래쪽으로 선택한 D까지 떨어진 거리를 X킬로미터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C에서 B까지, 목적지까지는 8km니까 나머지 달려가는 거리는 8-X킬로미터를 달려가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배를 타고 가는 거리와 달려가는 거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달려가는 거리는 8-X킬로미터.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 거리는 강폭이 3km. 그렇죠? 여기 정반대편에서 여기 배 타고 가는 이 지점까지가 X킬로미터. 그렇다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겼어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이 거리가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리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빗변이니까 3의 제곱과 x의 제곱을 더한 것이 빗변의 제곱. 그래서 빗변을 거기다 루트 씌우면 됐죠. 그래서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즉 루트 x제곱 플러스 9km. 그렇죠. 자, 그럼 여기 x킬로미터 상에다가 d를 정했을 때 그때 시간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x로 표현했으니까 그때 시간을 tx라고 이렇게 기호를 줘볼게요. 그럼 tx를 계산하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럼 tx는 배를 타고 갔을 때 걸리는 시간과 나머지 달려갔을 때 걸리는 시간, 두 시간을 더해주면 돼요.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 속도분의 거리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배를 탔을 때 속도와 달렸을 때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각각 6km/h, 8km/h. 그리고 거리는 계산했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리는 루트 x제곱 플러스 9km. 달려가는 거리는 8-xkm.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길 x라고 잡았을 때 걸리는 시간 tx는 배를 타고 갔을 때 걸리는 시간, 배를 타고 갔을 때 걸리는 시간은 배를 타고 간 거리 루트 x제곱 플러스 9km를 그때 속도 6km/h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시간은 6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km. 그렇죠. 나머지 달려가는 시간은 달려가는 거리 8-xkm를 달려갈 때 속도 8km/h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해서 두 개를 더하면 tx가 됩니다. 해서 tx는 배를 타고 갔을 때 걸리는 시간 6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하고 플러스 달려갔을 때 걸리는 시간 8분의 8 마이너스 x 시간 이렇게 되겠죠. 단위는 아워였으니까. 자, 그렇다면 tx가 이런 함수로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t는 c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x는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d를 b로 선택해서 그냥 전체를 그냥 배로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 x는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x는 0 포함하고 8 포함하고 양쪽 끝점을 포함해서 0부터 8까지예요. 그러니까 0 이상 8 이하예요. 양쪽 끝점을 포함하니까 0부터 8까지 닫힌 구간이죠. 폐구간, closed interval, 닫힌 구간.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tx, 시간
계산한 이 함수는 어떤가요? 8분의 8 마이너스 x라는 것은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연속함수고요. 그렇죠? 여기 배를 타고 간 시간도 6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 루트 안에 보니까 x제곱 플러스 9니까 9 이상이에요. 당연히 0보다 큰 함수예요. 그렇죠? 0보다 큰 쪽에서 0 이상인 쪽에서 연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도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두 연속 함수를 더했으니까 tx는 연속인 함수죠. 그렇죠? 자, 그러면 tx는 0부터 8까지라는 닫힌 구간, 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됐어요. 그러면 tx의 최소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소를 구하려는 거죠. 그럼 앞에서 배웠죠? 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 최소는 끝점과 임계점에 다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끝점은 x가 0일 때하고 8일 때고요. 임계점 하는 것은 특이점하고 정점을 찾으면 되는데 특이점은 미분할 수 없는 곳, 정점은 미분계수가 0인 곳이니까 미분해서 판정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우선은 미분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tx를 미분해 볼게요. tx가 배를 타고 간 시간과 달려간 시간을 합해서 6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쪽 것부터 미분해 볼까요? 6분의 그냥 곱하면 되고요. 루트 어쩌고라는 거니까 이걸 미분하면 2 루트 어쩌고 분의 그 어쩌고를 미분한 거 x제곱 플러스 9를 미분하면 2x죠? 이렇게 되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x예요. 그럼 거기에 6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분한 값은 6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x 이렇게 나왔어요. 8분의 8 마이너스 x라는 걸 미분하면 8분의 8은 1이니까 상수함수 미분하면 0이죠. 마이너스 8분의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그래서 미분한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 t'을 계산할 수 없는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분모가 있으니까 분모가 0 되는 곳이 있다면 계산할 수 없을 텐데 분모는 루트 x제곱 플러스 9예요. 그렇죠? 9 이상이니까 0보다 커요. 그렇다면 당연히 절대로 0 되는 곳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계산할 수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t'을 계산할 수 없는 곳이 없다? 특이점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임계점은 정점만 가지고 구성된 거고 정점은 t'이 0 되는 곳이죠. 그럼 t'이 0 되는 곳만 찾으면 됩니다. 근데 t'은 여기에서 8분의 1을 빼준 거니까 이게 0 되려면 이 값과 8분의 1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을 찾으면 되고요. 이 값과 8분의 1이 같으려면 이렇게 곱한 것하고 이렇게 곱한 것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8x하고 6루트 x제곱 플러스 9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양쪽을 2로 나누면 3루트하고 4x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루트를 치우기 위해서 제곱합니다. 그럼 양쪽 제곱해도 같아야 되니까 양쪽 제곱하면 4x 제곱한 거 16x 제곱, 3루트 제곱한 거 9 곱하기 루트 치우고 x제곱 플러스 9. 그렇죠? 이제 정리해 볼까요? 여기 9x 제곱을 넘겨주면 16x 제곱에서 9x 제곱 빼주면 7x 제곱. 남은 것은 9하고 9 곱한 거니까 81. 그래서 x 제곱은 7로 나누면 7분의 81. 그렇죠?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분의 81인데 x는 0부터 8까지 해서 움직여요.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루트 7분의 81. 그렇죠? 자, 그럼 81은 9의 제곱이니까 정리하면 루트 7분의 9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우리가 정점은 루트 7분의 9다 하고 하나 찾았어요. 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함수값, 이 시간을 계산해 볼 그 점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끝점 0일 때 8일 때 그리고 임계점 정점만 있는데 루트 7분의 9일 때 이 세 점에서 시간 tx를 계산해서 제일 작은 걸 선택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예, 0에서의 시간은 x에 0 대입하면 6분의 루트 0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0. 8 마이너스 0 하는 거는 8이니까 8분의 8, 1이고요. 0 제곱 필요 없으니까 루트 9는 3이고요. 6분의 3 하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0.5니까
0.5하고 1 더하면 1.5시간, 1시간 반 걸렸어요. 그렇죠? x가 0일 때다라는 것은 여기에요. 예, 정반대편 C까지 배를 타고 가고 나머지 8km를 뛰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1시간 반 걸린다. 그렇죠? T8, x가 8일 때는 x에 8 대입하면 6분의 루트 8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8. 8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사라졌고요. 그렇죠? 8 제곱하면 64, 9 더하면 73이니까 6분의 루트 73. 계산하면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는 1.424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다니는 시간이니까 1.424 시간. 됐죠? 자, 그래서 지금 x가 8일 때니까 여기로 바로 그냥 배를 타고 가는 거죠. 목적지까지. 바로 배를 타고 가고 달리는 건 없어요. 그렇다면 1.424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중간에 D를 선택해서 X를 루트 7분의 9로 선택해서 거기까지 배 타고 가고 나머지는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때 걸리는 시간은 6분의 루트 7분의 9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루트 7분의 9. X에다가 루트 7분의 9를 대입해주면 돼요. 그렇죠?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서 정리하면 1 플러스 8분의 루트 7이고요. 계산기로 계산하면 1.331 시간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0부터 8까지 해서 x가 움직일 때 최대 최소가 이 중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 중에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와 1.424와 1.331을 비교하면 가장 작은 것은 1.33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최소다. 즉 x를 루트 7분의 9로 선택을 해서 정반대편, 정반대편, 맞은편, 바로 건너간 이곳,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루트 7분의 9km 되는 지점을 설정을 해서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가고 나머지는 달려가면 그게 가장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뜻이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해서 시험 범위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알려준 대로 시험 범위는 우리 수업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했던 거,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강의 자료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 강의 자료 안에서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문제 출제할 거고요. 주관식이고요. 그래서 풀이가 없으면 0점입니다.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지에도 그런 내용이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풀면 되고요. 그래서 풀이가 있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정답을 적었어도 풀이가 없으면 정답만 딱 하나 적어놨다. 단답으로. 그러면 0점이 됩니다. 해서 풀이까지 다 연습하시고요. 풀이는 지금 여기 이렇게 강의 자료에 나눠준 거 예제 풀고 있죠. 여기처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만큼의 내용을 다 적으셔야 만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그만큼씩 감점이 됩니다. 해서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강의 자료에 딱 적어 놓은 거예요. 해서 거기다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덧붙이죠. 그 덧붙이는 내용까지는 다 안 쓰더라도 강의 자료에 있는 파일에 있는 내용은 다 있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략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암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생략되었다라고 하면 설명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감점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공지한 대로 다음 주 4월 22일 금요일 여러분들 수업 시간 6교시 2시 반부터입니다. 2시 반부터 50분 해서 3시 20분까지가 되겠죠. 2시 반부터 3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중간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시험 치기 위해서 학교로 오셔야 되고요. 학교에 오시면 미래혁신관 1학년들은 혹시 미래혁신관에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문 들어오면 정문에서 왼쪽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언덕 쪽으로 건물 새로 지은 게 가장 최근에 지은 건물이 있어요. 그게 미래혁신관입니다. 거기 오시면 되고 그 미래혁신관 앞에 오시면 우리 강의실은 공지한 대로 미래혁신관 109호예요. 109호로 오시는데 109호니까 1층이에요. 1층. 1층인데 거기 들어오면 바로 그냥 보이는 게 CU라는 그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가 1층이 아닙니다. CU 편의점이 2층이에요. 1학년 학생들 혹시 와봤으면 뭐 상관없는데 안 와봤으면
예, 거기가 1층인 줄 알고 거기서 찾으시면 안 돼요. 거기가 2층이니까 한층 내려가셔야 돼요. 예, 아래쪽으로. 지하처럼 보이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한층 내려가셔야 거기가 1층입니다. 한층 내려간 게 1층이에요. 예, 거기서 109호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 호수가 다 붙어 있으니까 예, 그건 쉽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계산기 갖고 오셔가지고 계산기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번에는 계산기 사용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계산기 쓰는 것은 못 쓰게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예,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마지막에 풀었던 이 문제처럼 이런 거는 그냥 계산기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휴대폰 계산기는 절대 사용 못합니다. 예, 휴대폰은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휴대폰은 사용 못하고 시험 시간에는 가방 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계산기를 따로 준비하셔야 돼요. 혹시 계산기를 나는 사용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준비해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시험 범위하고는 다 공지했죠. 거기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나요? 아니, 예, 이게 1.424가 계산기를 사용해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저기 6분의 루트 73 저기까지만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요. 예, 여기까지만 써도 정답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계산기를 안 써도 되죠, 사실은. 근데 네. 이런 것이 여기 세 번째 걸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제곱하고 루트 안에 거 정리하고 다시 이걸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런 거는 여기까지 써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안 써도 돼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없나요? 예, 그럼 질문 없으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 거고요. 금방 얘기한 대로 다음 주는 대면 시험으로 중간 시험이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학교에 와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오시고요. 예, 다음 주에 그럼 강의실에서 예, 시험 볼 때 만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